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실망스럽게도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오래된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받아주거나 새로운 사이라고 해서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지내온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취향, 그리고 마음이 잘 맞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살면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수록 기분이 나쁘거나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오래된 사이라도 손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실수했다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도록 만나면서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보면 볼수록 참 진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진국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복이고,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진국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지금 그 사람이 진국인 줄 알고 마음을 열었다가 크게 상처받고 고생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국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평생 내 곁에 두어야 할 진국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국인 사람일수록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곤란해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왜 안 하는지 묻거나 아이는 왜 안 가지는 건지 묻거나 얼마를 버는지 캐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물론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거나 친구들과 만나면 흔하게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지 배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정답이 있는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말하기 곤란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기어코 물어보고 알아냅니다. 집요하게 상대방의 상처를 파고듭니다. 그것이 입으로 짓는 죄인지도 모르고 좋지 않은 업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받더라도 되도록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다른 말로 넘길 수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과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람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진중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서 물어보기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물어봤던 것을 잊어버리고 매번 만날 때마다 묻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비피는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픈 곳을 알고 건드리는 것도 죄이지만 모르고 건드리는 것도 죄입니다.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배우셔야 합니다. 나의 아픔이 시린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시립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영향이 긍정적인 것이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것이면 안 좋겠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주거나 새로운 친구라고 해서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치관과 취향, 그리고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국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국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상대방의 상처를 파고들지 않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상대방의 성공과 행복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힘든 시간을 겪었거나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삶을 살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면 참았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기를 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입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내심과 배려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준비한 선물을 이미 알고 있어도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해줄 것이나 해준 것에 대해 크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허풍을 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는 일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나 상태에 대해 섣불리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 말을 아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한마디 말이라도 멀리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깊고 마음이 따뜻하고 행동이 바르고 말이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에서 진정한 친구나 연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와 잘 맞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고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보물입니다. 반대로 우리와 잘 맞지 않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집에 돌아오면 후회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옆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선배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이죠. 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신뢰하면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나와의 약속을 만듭니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합니다.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중한 하루 중 일부를 나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정말 귀한 자원입니다. 시간을 내어 만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와 안 맞는 점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타고난 기질,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을 써도 이해하기 힘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나를 존중해 주는지 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곡이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인지 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두어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내 옆에서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는 내 사람들입니다.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와 평생 함께 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친구와 잘 지내려니 단점이 보이고 손절하려니 장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 온다고 하셨습니다. 즐거움을 즐기고 싶다면 고통을 기꺼이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고 싶다면 즐거움도 같이 버려야죠. 손해가 싫으면 이익도 버려야 하고 이익이 좋으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면서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우리와 잘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고받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압니다. 친구라고 해도 인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처음 만나도 가치관이나 생각, 취향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 중에는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내가 잘못했다고 비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이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물어도 보지 않은 조언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조언들은 나를 위한 충고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듣게 되면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대화를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경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부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느낌이 들고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친구와 헤어지면 마음이 무겁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듭니다. 인생에는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위로가 필요한 때에도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비판하려고 합니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잘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상처만 주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려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환경은 달라집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위치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창 모임에 가면 이런 차이는 잊혀집니다. 어릴 때 함께했던 순수한 추억들을 떠올리며 웃고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너무 차이가 나는 친구와 함께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은 것이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를 친구 사이의 장벽이라고 느끼게 되면 친구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느낌은 부러움이나 자격지심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대화를 하다 보면 부러운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친구로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라도 극단적으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제적인 여유나 사회적인 위치를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낮추려는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도 자신의 직장이나 직급, 소득 등을 거론하며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그러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즉, 너와 나는 다른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직장에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직장 내에서의 위계질서를 친구 관계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 사이에도 불편함과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부하 직원처럼 명령하거나 상대방이 반대할 때는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남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친구들도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관계는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오래된 친구라서 정이 있어서 참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바라거나 붙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친구로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깔보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친구는 인간관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으려고만 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우리가 베풀 때는 당연한 것처럼 받지만 자기가 베풀 때는 아깝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버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만큼 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 우리가 밥을 사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먹고 자기가 사면 얼마나 아깝다는 듯한 표정을 짓거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도와주지 않고 등 돌리거나 비웃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빚을 지우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웃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들의 말실수나 농담에 기분이 상하면 그걸 갖고 그래라면서 우리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우리가 그들에게 조언이나 의견을 주면 듣지도 않고 반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과 의견이 다르면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공격하거나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와의 관계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우리와의 관계를 정성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방해가 되는 상황이면 무관심하거나 냉랭하게 대하거나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방하거나 우리가 그들보다 못 나가는 것을 보면 동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비웃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와의 관계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변화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실망과 배신감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유형의 친구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는 최대한 피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들에게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나와 맞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좋은 친구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는 영상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실망스럽게도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오래된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받아주거나 새로운 사이라고 해서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지내온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취향, 그리고 마음이 잘 맞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살면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수록 기분이 나쁘거나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오래된 사이라도 손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실수했다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도록 만나면서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보면 볼수록 참 진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진국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복이고,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진국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지금 그 사람이 진국인 줄 알고 마음을 열었다가 크게 상처받고 고생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국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평생 내 곁에 두어야 할 진국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국인 사람일수록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곤란해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왜 안 하는지 묻거나 아이는 왜 안 가지는 건지 묻거나 얼마를 버는지 캐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물론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거나 친구들과 만나면 흔하게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지 배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정답이 있는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말하기 곤란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기어코 물어보고 알아냅니다. 집요하게 상대방의 상처를 파고듭니다. 그것이 입으로 짓는 죄인지도 모르고 좋지 않은 업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받더라도 되도록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다른 말로 넘길 수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과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람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진중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서 물어보기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물어봤던 것을 잊어버리고 매번 만날 때마다 묻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비피는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픈 곳을 알고 건드리는 것도 죄이지만 모르고 건드리는 것도 죄입니다.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배우셔야 합니다. 나의 아픔이 시린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쉽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영향이 긍정적인 것이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것이면 안 좋겠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주거나 새로운 친구라고 해서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치관과 취향, 그리고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국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국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상대방의 상처를 파고들지 않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상대방의 성공과 행복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힘든 시간을 겪었거나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삶을 살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면 참았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기를 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입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내심과 배려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준비한 선물을 이미 알고 있어도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해줄 것이나 해준 것에 대해 크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허풍을 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는 일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나 상태에 대해 섣불리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 말을 아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한마디 말이라도 멀리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깊고 마음이 따뜻하고 행동이 바르고 말이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에서 진정한 친구나 연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와 잘 맞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고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보물입니다. 반대로 우리와 잘 맞지 않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집에 돌아오면 후회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옆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선배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이죠. 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신뢰하면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나와의 약속을 만듭니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합니다.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중한 하루 중 일부를 나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정말 귀한 자원입니다. 시간을 내어 만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와 안 맞는 점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타고난 기질,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을 써도 이해하기 힘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나를 존중해 주는지 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이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인지 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두어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내 옆에서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는 내 사람들입니다.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와 평생 함께 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친구와 잘 지내려니 단점이 보이고 손절하려니 장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부처님께서도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 온다고 하셨습니다. 즐거움을 즐기고 싶다면 고통을 기꺼이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고 싶다면 즐거움도 같이 버려야죠. 손해가 싫으면 이익도 버려야 하고 이익이 좋으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면서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우리와 잘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고받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압니다. 친구라고 해도
인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처음 만나도 가치관이나 생각, 취향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 중에는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내가 잘못했다고 비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이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물어도 보지 않은 조언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조언들은 나를 위한 충고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듣게 되면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대화를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경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부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느낌이 들고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친구와 헤어지면 마음이 무겁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듭니다. 인생에는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위로가 필요한 때에도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비판하려고 합니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잘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상처만 주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려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환경은 달라집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위치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창 모임에 가면 이런 차이는 잊혀집니다. 어릴 때 함께했던 순수한 추억들을 떠올리며 웃고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너무 차이가 나는 친구와 함께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은 것이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를 친구 사이의 장벽이라고 느끼게 되면 친구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느낌은 부러움이나 자격지심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대화를 하다 보면 부러운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친구로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라도 극단적으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제적인 여유나 사회적인 위치를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낮추려는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도 자신의 직장이나 직급, 소득 등을 거론하며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그러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즉, 너와 나는 다른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직장에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직장 내에서의 위계질서를 친구 관계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 사이에도 불편함과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부하 직원처럼 명령하거나 상대방이 반대할 때는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남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친구들도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관계는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오래된 친구라서 정이 있어서 참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바라거나 붙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친구로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깔보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친구는 인간관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으려고만 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우리가 베풀 때는 당연한 것처럼 받지만 자기가 베풀 때는 아깝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버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만큼 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 우리가 밥을 사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먹고 자기가 사면 얼마나 아깝다는 듯한 표정을 짓거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도와주지 않고 등 돌리거나 비웃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빚을 지우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웃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들의 말실수나 농담에 기분이 상하면 그걸 갖고 그래라면서 우리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우리가 그들에게 조언이나 의견을 주면 듣지도 않고 반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과 의견이 다르면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공격하거나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와의 관계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우리와의 관계를 정성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방해가 되는 상황이면 무관심하거나 냉랭하게 대하거나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방하거나 우리가 그들보다 못 나가는 것을 보면 동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비웃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와의 관계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변화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실망과 배신감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유형의 친구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는 최대한 피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들에게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나와 맞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좋은 친구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